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는 한 달 더 연장됐지만 어제부터 모임 인원 제한은 일부 완화됐습니다. 접종자를 포함해 최대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졌는데요. 자영업자들은 매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민소은 기자입니다. 8명까지 모일 수 있는 첫날 점심시간. 도심 식당가에 모처럼 활기가 넘칩니다. 백신 접종자를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지면서 4명 넘게 둘러앉은 테이블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5명 이상이 모여 함께 식사할 수 있다는 어쩌면 당연한 일상이 제한적으로 허용됐는데도 손님들의 표정이 한결 여유롭습니다. 할인으로 바뀌니까 이제 편하게 와가지고 접종한 사람들도 빼고 이렇게 카운트도 하고 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업주들은 매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그동안 4인 때문에 저희가 매출에서 30-40% 절감되는 나쁜 점이 있었는데 이제는 할인이 풀어지면서 저희가 매출에서 조금 나아질 걸로 기대가 되고요. 반면 방역당국의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자영업자 피해와 시민 피로도를 고려해 모임 인원 제한을 완화했지만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일일 평균 33명이 넘게 발생하였으며 특히 9월 1일과 2일은 연속해서 40명대를 기록했을 만큼 좀처럼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일상 회복을 위해 앞으로 4주가 매우 중요하다며 고위험 시설에 대한 특별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민소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학교발 집단 감염 등의 여파로 광주와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어제 오후 6시 기준 외국인 고용사업장과 물류센터 등 기존 감염 경로를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 19명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에서는 광양의 한 중학교 집단 감염을 중심으로 학생과 그 가족 등이 잇따라 확진됐고 기존 감염 경로 관련 확진자 등 모두 27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한편 전남교육청은 학교 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교육국장을 단장으로 긴급 대응반을 운영하는 등 긴급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광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오는 9일부터 17일을 민생경제 특별주간으로 정하고 전통시장과 중소기업 등을 찾아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또 시민 12만 명에게 351억 원을 지원하는 제14차 민생안정대책과 관련해 현장 적용 사항도 파악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장흥에서 위치 추정용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던 성범죄자 마창진 씨가 도주 16일 만인 어젯밤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연일 수색과 공개 수배에도 행방이 무효연했던 마 씨는 한밤중 장흥의 한 시장 골목길을 돌아다니다가 불심 검민 중이었던 경찰의 덜미를 붙잡혔습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위치 추정용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성범죄자 50살 마창진 씨가 어젯밤 11시 반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달 21일 마 씨가 전남 장흥의 야산에서 도주한 지 16일 만입니다. 경찰은 어제 장흥읍 한 시장 골목에서 불신 검문을 하던 중 마 씨를 검거했습니다. 뒷걸음질 치는 수상한 남성을 쫓아가 신원을 확인해 보니 마 씨였던 겁니다. 뒷걸음치면서 좀 도주하려는 거죠. 우리 경찰관이 붙잡을 것 같구만요. 경찰은 마 씨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체포했고 오늘 새벽 0시 30분쯤 광주보호관찰소 해남지소에 인계를 마쳤습니다. 수사 주체이면서 우리 체포영장의 인치 장소를 기재된 해남보호관찰소로 신병 인계했습니다. 마 씨는 지난 2011년 미성년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복역하고 출소했고 지난달 초에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입건되자 도주했습니다. 마 씨의 행적을 쫓던 관계당국은 지난 1일 마 씨에 대한 수사를 공개 수배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대중교통을 이용해 영암과 나주 등지로 달아났을 것이란 추측과 달리 경찰은 마 씨가 검거 직전까지 장흥 관내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첫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압승을 거두면서 남은 경선을 두고 각 캠프의 전략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초반 승기를 잡은 이재명 후보 측은 호남에서 대세론을 굳혀서 본선에 직행하는 전략으로 이낙연 후보 측은 격차를 좁히면서 반전의 기회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성각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원의 표심은 이재명 후보에게 압도적으로 쏠렸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전국 판세의 가늠자로 알려진 충청에서 승기를 잡으면서 대세론을 입증했습니다. 반면 이낙연 후보는 조직력에서 우위에 있다는 평가 속에서도 대세를 꺾지 못했습니다. 충청에서 대세론의 조짐이 보였고, 그리고 밴드웨건 효과, 그러니까 앞서 나가는 후보가 더 강해지는 그런 조짐이 보였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이재명 후보 캠프는 오는 10일 선거인단 64만 명의 결과가 나오는 1차 슈퍼위크, 또 추석 직후 열리는 호남 경선에서 사실상 본선 직행을 확정짓는다는 계획입니다. 이낙연 후보 캠프는 일부 일정을 취소하면서 남은 경선을 대비한 전략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든 격차를 좁혀 호남에서 승부를 걸겠다는 건데 전문가들은 반등을 위한 묘책을 찾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세가 확인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호남 민심이 과연 본선을 앞두고 이낙연 후보를 지지할 수 있을 것인가 좀 미지수인 것은 사실입니다. 민주당 권리당원의 40%를 차지하는 호남 표심. 오는 25일과 26일 호남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에 확실한 날개를 달아줄지, 이낙연 후보에게 반전의 발판을 만들어줄지 관심입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정의당 대선 주자인 이정미 전 대표가 광주를 찾아 정의당과 민주당은 더 이상 하나의 진보 진영으로 묶일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에는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광주를 사회적 참사 없는 도시, 돌봄 생태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에 이어서 내일은 심상정 후보가 광주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목포시가 아름다운 가게 하당점에서 아름다운 하루 나눔 바자회를 개최했습니다. 목포시는 이번 바자회를 위해 전 직원과 시민들로부터 의류와 가전 등 3,700여 점의 물품을 기부받았고 수익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정의 생계비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전국 최초 민관연대로 출범한 광주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 광산구 우산동 빛골 국민체육센터 1층에 1차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인간적인 의료복지를 기치로 문을 연 의료기관은 장애인 주치의제와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등 건강약자를 위한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난 3일부터 사흘 동안 열린 비대면 보성 세계차 엑스포에 24만여 명이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방문하는 등 지난해보다 방문객이 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온라인 수출 상담회를 통해 6개 업체가 210만 불 규모의 수출 협약 등을 맺었고 전 세계 차 생산 농가에서 제품을 100건이나 등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대구관광재단과 광주시 동구가 양 도시 간 관광 교류 활성화를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 협약은 내국인 관광객을 상호 유치할 수 있도록 홍보 마케팅 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하고 상호 각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새벽 시간대 광주 도심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가 차량 충돌 사고를 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5일 오전 1시 50분쯤 광주 북구 우남동의 동운고가도로 인근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주행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3명에게 부상을 입힌 20대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4일 여수시 돌산읍에서 70대 김모 씨가 벌초를 하던 중 말벌에 복부를 쏘였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김 씨는 말벌에 쏘인 뒤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광주와 전남에서 발생한 벌쏘임 사고의 3분의 1가량은 추석 한 달 전후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벌초나 성묘를 할 때 향이 강한 화장품과 어두운 옷 착용은 피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이어가던 전남대병원과 제2시립요양병원의 노조가 오늘부터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광주 전남지역본부는 전남대병원과 광주 제2시립요양병원 노동조합이 근로여건 개선 등 주요 협상안에 대해 사측과 잠정 합의를 이뤄서 오늘부터 업무에 복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조선대병원과 호남권형 재활병원의 의료진 900여 명은 파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2022학년도 대입 수능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이 3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육당국은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광주와 전남 지역의 응시 원서를 접수한 결과 지원자는 3만 1,515명으로 작년보다는 929명, 3%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당국은 서울 지역 16개 대학의 정시 확대와 약대 학부생 모집, 그리고 수도권 지역 균형 선발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 등급 필요성 등이 응시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등 논란을 낳고 있는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내 레지던스 생활형 숙박시설 우선 건립에 대해 김영록 전남지사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어제 전라남도의회 도정질의에서 해당 시설이 본 목적에 타당하게 쓰이도록 필요하다면 도지사가 직접 지도 단속을 통해서라도 아파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또 공사 기간과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약받기 위해서는 사업자인 미래에셋과 투자 협약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기존의 협약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추후 협의 사항이 생긴다면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근대 산업유산이 다수 보존된 옛 전남 일신방직 부지 개발 협상이 다음 달쯤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영섭 광주시장은 광주시 출입 기자들을 만나 전문가 활동 전담반의 의견을 바탕으로 광주시가 계획안을 만들어 다음 달쯤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지 소유주 측이 지난 4월 개발 계획안을 제출한 가운데 광주시는 아파트와 주상복합 등 공동주택 개발은 허가하지 않는다는 입장 속에 문화유산 보존과 수익성 확보를 위한 개발 계획안을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순천대학교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주관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일반 재정지원 대학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대는 내년부터 3년간 매년 50억 원씩의 대학 혁신 지원 사업비를 지원받게 돼 대학 재정 운영 자율성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순천대학교는 2018년 교육부 평가에서 하위 36%에 포함돼 역량 강화 대학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인 절기 백로입니다. 백로 무렵에는 장마가 거친 후여서 맑은 날씨가 계속되는데요. 오늘은 맑은 하늘 대신에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동안에 광주 전남 지역은 5에서 30mm가 내리겠고요. 오후에 차차 그치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의 바람은 어제부터 강합니다. 흑산도와 홍도, 또 영광과 함평에는 여전히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낮 동안에는 바람이 잠시 약해졌다가 오후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다시 순간 풍속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어제 크게 떨어졌던 기온은 오늘 다시 오르겠습니다. 그래도 아침은 21도 안팎으로 비교적 선선하고요. 한낮 기온 장성과 광주 27도로 어제보다는 4도가량 높겠습니다. 광양은 아침 기온 21도, 낮 기온 29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27도, 장흥과 해남 28도, 강진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은 한낮 기온 27도로 어제보다는 높겠지만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밑돌겠습니다. 서해남부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먼바다는 물결이 최고 3.5m로 매우 높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점차 맑아지겠고요.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